네,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적지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처럼 설 명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인데 이 추운 계절 가족들과 함께 훈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가족들이 그동안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완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과 정부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또 교통, 의료, 물가 등 세심하게 많이 챙겼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놀라셨고 또 대피 중입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진압 중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계신 대통령님께서도 구룡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민들에게 안전한 설맞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춥고 어려운 기간에 화재를 당한 우리 주민들에게 더더욱 따뜻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수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 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 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 8월 15일에 자주 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습니까? 또한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민간 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졌고 이는 인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고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습니까?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 탄압입니까? 안보엔 한치의 빈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에게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 반역죄인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했던 사안들이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정적 제거라는 말이 맞습니까?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떳떳하게 해명하고 수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하여 북한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입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하여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명을 하면 됩니다. 해명은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의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3년간 2070건 1686억 원을 뜯어간 사상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월 5,600만 원씩 원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 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긴 것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 이러한 범법 행위를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현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조종하는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민노총 사건도 제주, 경남, 창원, 진주 간첩단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진보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설립해 간첩 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제 노동계 간부까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동향을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른바 종북 세력들이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 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에 북한은 그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대남 파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일명 충북 간첩단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충북 간첩단에 내려온 북한 지령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 김정은의 서울 방문 추진 분위기를 만들어라.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 후보를 낙선시키라는 등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2021년 적발된 충북 간첩단 조직원들은 2017년 대선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송영길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과 만나 대북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이들 간첩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압력해온 것입니다. 최근 종북 세력들이 백주 대낮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외치고 일부 시민단체가 김정은 찬양 교육을 하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촛불연대가 발간한 책에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을 미화하고 있으며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김일성 관련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 핵심부에 북한 지하 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노조의 전 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구성하고 반국가 이적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간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주장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집회 때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6월 집회는 이름도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였습니다. 작년 8월 개최한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드러나는 상황만 보더라도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민노총의 정치 투쟁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 활동입니다. 민노총은 과거 공안 통치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공안 탄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이들이 5년 전에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을 보면 지난 5년간 이들의 포섭되었거나 포섭 과정에 있는 조합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원이 수뇌부가 간첩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세계에 간첩을 봐주고 버려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대국과 어떤 대화를 해도 뒤에서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해제시켰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지하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정부와 공안당국은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서 반정부 활동을 한 민노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 공작원과 동남아 등지에서 접촉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공수사 당국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았고
북한과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고 북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절부터 갑자기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민노총은 조합원의 조합비와 국고보조금 등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이 회계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합원도 정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반정부 시위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아무런 자성도 없이 당국의 수사활동을 두고 공안 탄압을 운운하고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윤건영 민주당 의원조차 수사활동을 두고 간첩을 잡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이 걱정될 상황입니다. 안보와 방첩 활동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한치의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복리정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간첩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일부 종북 조직원들과 즉각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복리정진이라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민노총의 노선 변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신속 정확한 수사로 민노총 일부 조직의 불법 활동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성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구령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설을 앞두고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대통령께서도 총력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소방관계 당국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들에서는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때 당시에 점검했을 때와 또 가장 최근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년설에서는 20만 8천 톤 최대 규모 공급량입니다. 공급을 해서 성수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1만 5천 톤을 출하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19만 3천 톤을 출하해서 93.1%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평균 3.9%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1월 18일 현재 3,192건의 166억 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 확인된 것보다도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설 연휴 금융이용 불평 해소 및 자금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그리고 환경부는 설 명절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설 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발표된 이 대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개면년 새해에도 토끼의 큰 귀처럼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국민 경제, 서민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한여를 CES 2023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오늘은 박성재 MBC 사장 의원님과 그리고 방심위의 성희롱 또 성폭력에 관련 그런 내용입니다. MBC 박성재 사장이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사장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2020년 3월로 취임한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2월 말입니다. 박 사장의 연임 도전은 무엇을 뜻하는지, 결국 공영방송 MBC를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민노총, 앞에서 우리 정책위 의장님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노총의 언론노조의 계략입니다. 박 사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연임 선언이 아니라 사퇴 선언을 했어야 옳습니다. 박성재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관련된 혐의만으로도 사장직 연임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표 제목만 먼저 읽겠습니다. 무수한 MBC 또 박문진, 박성재 사장 관련 혐의입니다. 1. MBC 분식회계 혐의 국세청 적발 520억 탈세. 2. MBC 경영진 수십억 현금 업무 추진비 살포 횡령 혐의. 3. MBC 2019년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 105억 손실. 4. MBC 2022 세계 뮤직 페스티벌 행사 수십억 투자 손실. 5. MBC 플러스 테마파크 사업 100억 손실 분식 회계 혐의. 6. MLB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 2022 무산 MBC 수십억 피해 예상. 7. MBC 아트 부실 경영 경쟁력 상실 복지만 오히려 확대. 8. 대구 MBC 사내복지기금 흥청망청 출연 200억 40년치 선 지급. MBC는 520억이라는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국세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분식 회계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서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박 사장 및 주요 경영진은 수십억 원의 현금 업무 추진비를 살포한 것도 횡령 혐의가 짙어 검찰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체만으로도 박성재 사장은 공영방송의 사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사퇴가 아니라 연임을 선택했습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 불참 기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자막 조작 허위사실 유포, 고가 스피커 PPL 배임 등 드러난 혐의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연임은 후한무치고 당장 사퇴해야 될 사유입니다. 첫 번째, 서초동 불법 세력 딱 봐도 100만, 민주당 세력 옹호, 정치 중립 위반. 두 번째, MBC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정상화위원회 무자비한 탄압 행동대장, 부당 노동행위. 3.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 자막 조작 한미관계 이간질, 허위사실 유포. 4. 협찬 광고 계약 없이 고가 스피커 PPL 방송 사유화, 배임 혐의. 5. MBC 강남 스마트 사옥 접대 장소로 사적 사용, 배임 혐의. 6. 임금 10억 체불, 임산부 야근, 야간 휴일도 근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박문진은 공영방송사장의 자격이 없는 불법의 온상입니다. 사법처리로 감옥에 가야 할 박성재 사장을 연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100만이라며 서초동 촛불 세력을 옹호하고 민주당과 합작하여 파업 불참 리스트를 만드는 무자비한 행동대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을 강남 스마트 사옥에 불러 접대를 하고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 업추비를 삽적으로 유용하고 임산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엉망진창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MBC는 2019년 미국 리오트 개발 투자 손실, 2020년 세계 뮤직 페스티벌 행사 투자 손실, 테마파크 실패와 분식 회계 등 수도 없는 불법 분실 경영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 사장과 박문진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성재 사장과 주요 임원들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임까지 해서 영구히 MBC를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MBC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은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의 책임도 큽니다. 박문진 이사들 또한 모두 박문진의 관리 감독 수행 미비 등 검찰과 고용노동부 감사원에 의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박문진은 MBC 박성재 사장을 연임시키는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최선의 방탄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재명 방탄 정당인 민주당의 하수인답습니다. 문제는 박문진의 사장 선임 구도입니다. 현재 박문진의 구도는 3대 6으로 무려 6명의 이사가 민주당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시민평가단으로서는 공정성을 기반한 사장 선임 절차를 기대하기는 난망입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은 살아있습니다. 박문진과 MBC 박성재 사장은 그간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겸허히 사장 연임이 아닌 처벌의 그날을 자숙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MBC와 박문진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차기 사장 선임의 무리수를 두어서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차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음은 됐습니다. 다음은 방심위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내용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고위 직원이 스스로 다수의 음란물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방심위의 내부 여직원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내부 고충 상담 창구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일반에 전체 공개되는 카카오 스토리에 업무 시간, 업무 외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적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게시물 중에는 성기 노출을 포함한 수십 장의 음란물을 포함해서 여성 비하, 성희롱적 내용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불법 음란 정보를 삭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의 고위 직원이 스스로 성적 게시물을 게시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것만으로 방심위의 존립을 근간을 흔드는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특히 방심위 여직원들은 가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다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치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직원들의 공유되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2차 가해를 막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년주 위원장의 지시하에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전되지 못하게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심위는 사과문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게 아니라 국회의 혹독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을 막걸리 보안법이라 칭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간첩들이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여러 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이 추적 중인 간첩단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확인하고 또 남북관계를 의식에 덮으려 했던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 동주해는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한의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리다가 2021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2018년 초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원장이 제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은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2019년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제가 이러한 제보를 받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국정원장 시절 밑에서 간첩들을 체포해 사법 처리하자고 제기하니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재를 미뤘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당시 서훈 전 실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전 국민 앞에서 딱 잡아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법 처리를 막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훈 전 원장은 위증죄까지 해당합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대남 공작 부서들을 총동원해 별의별 공작을 다 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수권 사업을 벌려왔는데 바로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공수사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막걸리 보안법 걱정이 많았는데 과거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원들은 간첩을 수사하면 오히려 간첩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삶은 소머리가 웃다가 꿀에미 터질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 민주당은 간첩단이 활개치고 국민 세금인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찬양에 사용되고 서울 중심 세종대로에 김정은과 이설주의 사진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크게 걸리고 김정은 환영 축하 꽃물결이 광화문 광장에 흘러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고 민노총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첩단 사건에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해달라는 바로 이 북한의 지령문부터 당장 오늘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